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자쿠라 스즈 작가의 내일을 당신에게 주고 이것은 나의 마지막 연애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작별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제3장 후회의 기억. 연보라색에서 남색으로 변해가는 창밖 하늘에 떠오른 황금색 달이 희미한 빛을 뿜어내고 있다. 분명 이제부터는 같은 시간대에 남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리라 예상되는 10월 하순, 나는 블레이저 소매를 손끝까지 쭉 내렸다. 운동장에서 가이토가 음료가 든 스퀴즈 보트를 들고 친구들과 웃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요즘 내 머릿속은 정체 모를 사토 생각으로 가득하지만 가이토를 보면 단숨에 짝사랑하는 마음이 되돌아온다. 내가 이 사람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다는 기분이 무심결에 싹 튼다. 분명 사토의 정체가 오리무중이기에 나는 거기에 정신이 팔려 혼자서만 가이토를 좋아하는 힘겨운 현실을 잊어버릴 수 있다. 만약 사토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으로 고민하는 나날로 되돌아가겠지. 가이토 말고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지금이 특이한 상태다. 그래, 이 편지가 오기 전까지는 그랬다. 어쩌지? 나는 가이토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며 작게 중얼거렸다. 어제 온 편지에는 아이하라를 만나고 싶어라고 딱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여전히 볼펜으로 쓴 글씨지만 지금까지보다 더 힘있게 꾹꾹 눌러 쓴 것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을까? 내 고민을 들어주거나 다정한 조언을 내놓기만 하던 사토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전하다니. 별리라고 할까, 조금 이상하달까? 그래, 내용이 의외였을 뿐 딱히 기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어제는 뭐라고 답장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쓰지 못하고 집에 왔다. 그리고 오늘 잠을 푹 자고 사고회로를 재부팅한 나는 될 수 있는 한 평소처럼 답장을 쓰려고 펜을 잡았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 그리고 편지는 언제 넣는 거야? 실은 우리 몇 번 마주친 거 아니야? 태어나서 지금까지 남자는 물론 동성 친구에게도 만나고 싶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 보니 이럴 때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모른다. 내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식은 고작 해야를 붙여서 농담하듯 받아치는 것이 전부였다. 그래서 화제를 돌리기 위해 질문을 했다. 솔직히 언제 편지를 넣는지 내내 궁금했던 것도 사실이다. 어떤 답장이 올지 두근대는 마음으로 편지를 책에 끼우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가로 향했다. 평소 같으면 축구하는 가이토의 모습을 충분히 보고 돌아가겠지만 오늘은 일찍 돌아갈 예정이다. 내일이면 중간고사까지 딱 일주일이 남으므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사실 어제 사토에게 답장을 못 썼던 건 자습 금지인 도서실에 죽치고 있으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이기도 하다. 나는 노력에 따라 어떻게든 되는 공부만큼은 열심히 하자 싶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단단히 준비하는 편이다. 매번 전교 10등 안에 들기는 어렵지만 20등 안에는 항상 들었고 운과 컨디션이 좋으면 10등 안에도 들 수 있는 정도다. 공부의 세계에도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 그렇다면 가이토도 내일부터 동아리 활동을 쉬는 건가? 오늘을 끝으로 한동안 훈련하는 모습을 못 보겠구나 싶어 아쉬운 기분으로 책을 꽂았다. 어깨에서 흘러내린 가방끈을 다시 걸었을 때 테이블 위에 있는 작은 직사각형 카드가 눈에 들어왔다. 그 카드에는 명조체로 사토 고헤이라는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다. 사토. 사토? 엉겁결에 다시 들여다봤다. 카드가 놓인 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뒷모습은 검은색 블레이저 차림이 아니었다. 학교 지정 복장이 아닌 회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곧장? 나도 모르게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별명을 부르고 나서야 아차 하고 후회했다. 카드의 주인은 국어교사 곧장, 즉 사토 고헤이 선생님이었다. 평소 친근했던 선생님의 성씨가 사토였음에 놀라 그만 학생들 사이에서 몰래 통하는 별명으로 부르고 말았다. 조용히 뒤를 돌아본 곧장을 보고 나는 숨을 삼켰다. 선생님의 표정이 기쁨과 슬픔으로 뒤섞여 복잡했기 때문이다. 에리.
고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두 글자가 귀에 들어왔다. 지금 L이라고 한 것 같은데. 내가 얼어붙어 있자니 고장은 정신을 차린 듯 흠칫 놀라며 점잖고 교사다운 웃음을 지었다. 미안. 깜짝 놀라서. 아이하라, 어쩐 일이니? 아니에요. 선생님도 도서실에 오시는구나 싶어서. 제깍 대꾸하고 나서야 생각났는데, 그러고 보니 이전에도 도서실에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건 그렇고 내가 고장이라고 불렀을 때 선생님이 지은 표정과 L이라는 여자 이름이 마음에 걸렸다. 오늘은 시조집을 찾으러 왔어. 수업이 없을 때도 도서실에는 자주 오는 편이거든. 시조집이요. 선생님은 현대문학 담당이시잖아요. 1학년한테는 고전문학을 가르치거든. 고등학교 교사는 대개 둘 다 맡고 있지. 그렇군요. 고개를 끄덕이는 고장의 축 처진 눈매는 입가의 보조개와 어우러져 따스한 인상을 준다. 실제 성격도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단정한 머리 모양과 옷차림도 호감이라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나이는 분명 20대 중반이겠지만 틀리면 실례니까 굳이 자세히 따지지 않고 넘어가야지. 아이하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선생님에게서 갑작스러운 질문이 날아들었다. 나름대로 괜찮아요. 애매하고 적당한 대답이지만 애당초 질문이 막연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럴 때 기운이 안 나요. 실은 일뿐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겠지. 예의상 묻는 말에는 거짓말이라도 무난하게 대답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구나. 다행이네. 요즘 아이하라가 기운 없어 보였거든. 고장이 말했다.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려 치마주름을 꽉 움켜잡았다. 고장 말대로 요즘 인간관계에 막막함을 느낄 때가 많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날도 종종 있었다. 내가 기운 없어 보였구나. 현대문학 시간에만 나를 보는 선생님이 알아차리다니 마음이 조금 술렁였다. 나 스스로를 그다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타입이라고 생각해왔지만 그렇지 않은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고장이 눈치가 빠른 걸까? 제가 기운 없어 보였다고요? 나는 특기인 싹싹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늘 무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 너만의 좋은 점이 있는데 말이야. 감사합니다. 얼떨떨한 기분으로 인사를 하고 나서 묘한 기분에 빠졌다. 곧장에 너만의 좋은 점이 있는데 말이야 라는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왜일까? 몇 초 생각하다 문득 깨달았다. 이건 사토가 해준 말이다. 리스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부정해온 내 괴로움을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었을 때 나는 반쯤 자포자기해서 사토에게 의지했다. 그때 사토의 답장에 담긴 말이 너만의 좋은 점이 있어였다. 나는 그 말에 구원받아 겨우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는데 그날도 분명 곧장이 내게 말을 걸었던 것 같다. 그날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지금 사토의 편지에 적혀 있었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말을 했다.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하여 나는 한 가지 추측에 다다랐다. 혹시 사토는 곧장, 그러니까 사토 선생님인가? 다음 날 방과 후 나는 도서실에 가서 편지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얼른 책상 서랍에서 교과서를 꺼내 가방을 쌌다. 리스는 오늘 당번이라 내 자리에 오지 않았고 수업을 마치는 종이 울리자마자 교무실에 갔다. 그때 어딘가에서 차라락 소리가 났다. 가방에 달아놓은 스트랩과 연결된 비즈가 떨어져 있었다. 나는 분홍색 리본이 눈길을 끄는 스트랩을 가방에 달고 그 스트랩을 연결하는 금속 고리의 작은 비즈 체인도 함께 매달아 놓았다. 그야말로 내 취향의 사랑스러운 디자인이다. 올해 생일에 리스가 선물해준 이 스트랩은 어디에서나 파는 물건이 아니고 사진 공유 앱에서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만들어 파는 인기 작가의 한정판이다. 나는 그 계정을 몰래 팔로우하고 있는 팬이었지만 핸드메이드 작품은 가격이 비싸서 선뜻 구입할 수 없었다. 그래서 리스가 이걸 선물해 주었을 때는 내가 예쁜 물건을 좋아한다는 걸 리스가 알고 있었나 하는 놀라움과 줄곧 갖고 싶었던 물건을 선물 받았다는 기쁨이 한데 뒤섞여 다가왔다.
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었다. 리스는 하늘색 리본이 달린 스트랩을 같이 사서 자기 가방에 매달고 다녔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하지만 내가 아기자기한 물건을 좋아하는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좋아하리라고 생각하고 선물했겠는가. 리스는 자기가 갖고 싶었던 스트랩을 살 때 색깔이 다른 스트랩도 사서 내게 선물했던 것뿐이다. 미즈키. 갑자기 내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스트랩에 못 박혀 있던 시선을 들어보니 가이토였다. 아, 깜짝이야. 내 앞자리 사람은 이미 집에 돌아갔는지 비어있어. 가이토는 그 자리에 털썩 앉았다. 아, 리스는 오늘 당번이라 교무실에 갔어. 평소대로 리스를 보러 가이토가 내 자리에 왔나 싶어 나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가이토는 천연스레 대꾸했다. 알아? 너 보러 온 거야. 한순간 귀를 의심했다. 날 보러 왔다고? 이런 문제 발언이다. 안 그래도 되는데. 솔직히 가이토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사쿠라와 마이의 뒷담화를 잊을 수가 없다. 가이토와 이야기할 때마다 그때 그 애들의 음색까지 되살아나는 바람에 늘 주변 상황을 살핀다. 사쿠라와 마이는 반 아이들 중에서도 영향력과 존재감이 있는 편이라 나에 대한 험담이 분명 다른 애들에게도 퍼졌으리라.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쌀쌀 맞아?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당황해서 부정했다. 그럼 됐어. 그 스트랩, 리스 거랑 똑같은 거잖아. 망가졌네. 응, 방금 떨어졌나 봐. 집에 가서 고쳐봐야겠어. 나는 비즈가 흔들리는 체인을 냉큼 교복 호주머니에 넣었다. 마음이 몹시 복잡했다. 리스가 없으니 굳이 내 자리에 오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생각과 가이토가 나와 이야기하기 위해 와주어서 기쁘다는 기분이 교차했다. 긴장해서 심장이 빨리 뛰는 건지 기뻐서 그런 건지 나도 모르겠다. 그거 너한테 진짜 안 어울린다. 가이토가 재밌다는 듯이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역시 가이토도 나한테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구나. 그 무심한 발언에 목구멍이 찌부러진 것처럼 아파서 아주 잠깐 웃는 걸 잊어버렸다. 분명 리스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골라서 줬겠지. 자기 취향이 아닌데도 달고 다니니 미즈키는 참 착해. 그게 아닌데. 이런 내 속내를 알 턱이 없다. 리스의 스트랩과 세트라는 이유로 이걸 달고 다닌다고 주변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가이토조차 그렇게 여기니까 실은 리스와는 상관없이 어디까지나 내가 좋아서 달고 다니는 것이다. 하기야 리스가 색깔만 다른 스트랩을 달고 다니는 덕분에 내가 이 예쁜 스트랩을 달고 다녀도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는다. 착할 것도 많다. 그럼 이만 갈게. 나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웃은 뒤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단둘이 길게 이야기를 나누면 반 여자애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지 상상만 해도 섬뜩했다. 잠깐만. 응? 그러자 가이토가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다. 손이 닿은 부분에서 전해지는 열기가 온몸에 퍼져 현기증이 날 뻔했다. 쿵! 하고 한층 강하게 요동치는 심장이 전에 없이 난리를 치기 시작했다. 뭐야? 교실은 사람들 눈이 제일 많은 곳인데. 리스가 없을 때 눈에 띄는 짓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건만. 역시 너 요즘 좀 이상해. 날 피하는 거지? 피하기는 누가 피한다고 그래? 아니니까 놔줘. 그만. 기쁘지 않아. 하나도 안 기뻐. 나는 마음속으로 계속 외쳤다. 내 손목을 감싼 커다랗고 단단한 손, 나를 향한 가이토의 진지한 눈빛에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여자애들이 보면 뭐해? 소프라노처럼 높은 목소리를 신호로 내 손목에서 가이토의 손이 재빨리 떨어졌다. 목소리가 들린 쪽을 쳐다보자 안 그래도 커다란 눈을 더 크게 뜬 리스가 서 있었다. 리스의 표정이 어쩐지 어색했다. 어쩌지? 대번에 식은땀이 내 이마에 맺혔다. 내가 뭐라고 설명할지 머리를 굴리고 있을 때였다. 리스. 고생 많았어.
어쩐지 미즈키가 날 피하는 것 같아서 화내는 중이었어. 아, 그래? 미즈키, 그러면 안 되지. 가이토한테 잘해줘 알았지? 가이토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자 표정이 굳었던 리스는 뺨을 부풀리더니 그렇게 말했다. 나도 모르게 맥이 탁 풀렸다. 가이토의 한마디로 이렇게 싱겁게 상황이 종료되다니. 아, 응, 알았어. 나는 바싹 마른 입술로 겨우 목소리를 짜내고 고개를 끄덕인 뒤 이번에야말로 도서실에 가려고 두 사람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럼 내일 보자. 응, 안녕. 교실을 나선 나는 복도를 걸으며 방금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았다.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한 가이토가 내 손목을 붙잡고 못 가게 하자 심장이 고장난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두근거렸다. 물론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기는 싫었지만 가이토의 손길이 닿은 것도 가이토가 이렇게 나만 똑바로 바라본 것도 처음이었다. 가이토의 손에서 전해진 열기를 지금 당장이라도 다시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가이토는 다르다. 내 가슴이 얼마나 떨렸는지도 모를 테고 어디까지나 소꿉친구로서 행동했을 뿐 가이토가 일희일비하는 대상은 예나 지금이나 리스 하나다. 가이토 입장에서는 이런 건 전부 아무 일도 아니다. 리스의 남자친구니까 그게 당연하고 괜히 의식하는 내가 더 이상하다. 그렇게 나 자신을 타이르다 보니 마음이 서글퍼졌다. 도서실 문을 열자 약간 쌀쌀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기 위해 숨을 깊이 들이마시자 희미한 금목서 향기가 코를 스쳤다. 하지만 여유 부릴 시간은 없다. 얼른 내 특등석에 짐을 놓아두고 부랴부랴 서가로 향했다. 만나고 싶다는 사토의 말에 진지하게 답하기가 어쩐지 부끄러워서 어제는 일부러 장난스러운 답장을 보냈다. 거기에 사토는 뭐라고 답했을까? 마음을 펼치자 평소처럼 편지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렇구나. 미안, 잊어버려. 너랑 나는 절대 마주치지 않을 거야. 장담할 수 있어. 참, 새삼스럽지만 아이하라에 대해. 이것저것 알고 싶으니까 가르쳐줘. 좋아하는 건 뭐야? 응. 나도 모르게 서가 앞에서 작은 목소리를 흘렸다. 미안, 잊어버려라니. 뭐야 그게. 나는 그 답변이 일단 불만이었다. 그 말로는 좀 모자란다고 해야 할까? 왜 만나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정체를 밝히지는 않는 걸까? 사토는 늘 이렇다. 느닷없이 마음을 표현하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에는 이성을 되찾고 그 마음을 없었던 것으로 해버린다. 그럴 때마다 매번 크게 동요하는 내가 바보처럼 느껴졌다.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난 어쩌면 만나고 싶다라는 사토의 말에 기뻤는지도 모른다. 그래, 분명 순수하게 기뻤다. 그래서 잊어버리라는 말에 그 기쁨까지 부정당한 것 같아서 충격받은 거다. 이럴 줄 알았으면 농담하듯 답장하지 말고 솔직한 감정을 적을 걸 그랬다고 약간 후회했다. 그나저나 절대 마주치지 않을 거야라니 이 영문 모를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 같은 책에 편지를 끼워 놓는 방식으로 편지를 교환하니까 절대 마주치지 않을 거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을 텐데. 마주치지 않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는 시간대에 편지를 넣어둔다면 예컨대 도서실 문을 열기 전이나 문을 닫은 뒤 또는 수업 중 내가 편지를 확인하지 못할 시간대를 있는 대로 떠올려 보다가 흠칫 놀랐다. 수업이 없을 때도 도서실에는 자주 오는 편이랄까라는 곧장의 말이 떠올랐다. 교사인 곧장이라면 수업 시간에도 어렵지 않게 편지를 넣을 수 있다. 잠깐만. 곧장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게 아닐까? 신원을 한사코 밝히려 하지 않는 건 교사라는 직책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수긍이 간다. 정체를 들키지 않으리라고 자신만만한 것도 이런 경우는 보통 상대방이 학생이라 믿고서 편지를 교환할 테니까 그런 거고. 설마 정말로 곧장, 그러니까 사토 선생님일까? 곧장이라면 교사면서 나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에이, 아무리 곧장이 젊고 착하고 학생에게 인기가 많다지만 교사와 학생은 그럴 리가 있나. 나는 마구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며 소리내 나 자신을 타일렀다. 그렇다.
정체를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다면 애초에 사토라는 성을 대지 않았을 것이다. 사토의 정체와 관련해서는 왜 첫 편지에 자신의 정체와 직결되는 본명을 썼느냐는 커다란 수수께끼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하기야 이름이 없었다면 나는 수상쩍게 여겨 답장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사토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라면 미안하다는 마음에 답장을 쓰기로 한 것이다. 이 궁금증도 물어본들 어차피 사토는 가르쳐 주지 않겠지. 정체를 알아내면 해결될지도 모르니까 이 문제는 일단 제쳐놓고 지금까지 받은 편지를 힌트 삼아 사토를 계속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난 과자 만들기나 요리 같은 걸 좋아해. 수혜도 자주 하고. 하지만 다들 이런 건 나랑 안 어울린대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해. 사토한테 이야기한 게 처음이야. 사토의 편지에 있던 질문에 답변하는 답장을 썼다. 사토에게는 숨기고 있던 내 취미를 망설임 없이 밝힐 수 있었다. 역시 사토의 얼굴을 모르고 어느 정도 거리가 보장된 관계이기에 마음을 열 수 있다. 아까 분홍색 리본이 달린 내 스트랩을 보고 가이토도 너한테 진짜 안 어울린다라고 했다. 솔직히 가슴에 사무치는 말이었다. 나를 리스의 친구 정도로 생각하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과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소꿉친구인 가이토가 그렇게 말하는 건 차원이 전혀 다르다. 사토는 뭐라고 할까? 마음을 서가에 돌려놓으려고 일어서자 치마 호주머니 속에서 망가진 체인이 희미하게 소리를 냈다. 근사한 취미네. 좀 더 자신을 드러내도 괜찮다고 봐. 편지만으로도. 난 아이하라가 충분히 귀엽게 느껴지는데. 옆에 너무 예쁜 친구가 있으니까. 날 드러내고 싶어도 그러기 힘들어. 사람들이 깬다고 여길까봐 무서워. 귀엽다든가 그런 말은 금지. 그렇구나. 언젠가 아이하라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어쩌면 이미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르고. 요즘 학교 생활하면서 뭐가 재미있어? 응, 그러면 좋겠다. 학교에 재미있는 건 딱히 없는데. 미안해, 재미없는 인간이라. 학교는 별로 안 좋아해. 학교를 안 좋아한다고? 그거 아깝네.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고등학교 2학년을. 즐기지 않으면 손해지. 아깝다니 웬 참겨. 넌 재미있는 모양이니 그럼 됐잖아. 그러는 사토는 학교 생활 중에 뭐가 재미있는데? 그로부터 2주일간 사토와 편지를 계속 교환했다. 도중에 중간고사가 있어서 내가 도서실에 들르지 않거나 답장이 늦기도 했지만 사토의 편지는 내 마음이 의지할 곳으로 변해갔다. 내내 비밀로 해온 아기자기한 취미와 취향을 사토에게 처음으로 털어놓은 뒤 긍정적이지는 않더라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답장이 오기를 바랐다. 사토와 내가 깊은 관계는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알고 있었다면 내 실제 취향과는 다른 이미지를 품고 있어도 이상할 것이 없고 나를 드러냄으로써 그 이미지가 깨지지는 않을까 걱정됐다. 하지만 사토는 내가 바란 것 이상의 답장을 주었다. 귀엽다는 말은 솔직히 너무 멋쩍어서 거부 반응이 일었지만 그 문장에는 눈부실 만큼 긍정적이고 거짓 없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편지만 보면 사토는 분명 올곧은 사람일 것 같다. 가끔 그게 부럽기도 하고 나와 멀게 느껴지기도 한다. 나는 평소 리스에 대한 질투심과 친구 관계에 대한 갈등으로 고민하는 데다 부정적이고 때로는 비굴하기까지 한 성격이라 결코 사토처럼 올곧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인간이 아니다. 사토가 이런 나의 어디에 끌린 건지 새삼 궁금했다. 그것보다도 나는 어떤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게 사토는. 아이하라. 네. 아차차, 지금은 수업 중이다. 늘 성실하게 수업을 듣는데 오늘은 그만 멍하니 사토 생각에 빠지고 말았다. 85페이지 읽어보렴. 네. 현실로 돌아오자 교과서를 한 손에 든 고짱이 교단에서 내게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도 내 쪽을 힐끔힐끔 돌아보았다.
나는 허둥지둥 일어나서 교과서를 읽었다. 이유도 모르고 떠맡은 것을 얌전히 받아들여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숙명이다. 좋아. 그럼 다음은 다치바나. 나는 창피함과 조바심을 억누르며 해당 페이지를 다 읽은 뒤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리에 앉았다. 수업을 건성으로 들었으니 자업자득이지만 반 아이들의 주목을 받는 건 힘들다. 하지만 한번 호명되면 수업 중에 다시는 호명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번에야말로 마음 놓고 생각에 빠질 수 있다. 사토는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지 않을까. 그것이 내가 품은 이상한 느낌이었다. 스스로도 엉뚱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아무래도 편지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지난번에 시험 이야기를 했을 때 사토는 마치 남의 일 같은 말투로 말했고 그때는 공부에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다. 이번에도 마치 고등학생이 아닌 듯한 투로 답신이 왔다. 하지만 편지를 읽었을 때는 그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해 상대가 고등학생이라는 전제 아래 답장을 썼다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이상함을 느낀 것이다. 교사인 곧장은 아닐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이제는 곧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부상했다. 학생도 교사도 아니고서야 학교 안에서 편지를 보낼 사람이 달리 누가 있겠는가? 혹시 외부인인가? 그런 억측이 머리를 스쳤다. 이렇게까지 자주 편지를 교환하는데 외부인이라니 말도 안 되지만 예를 들어 과거와 현재가 이어져 있다거나 도서실에서 뭔가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는 판타지라면 당연히 농담이지만 사토의 정체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알쏭달쏭해진다. 막막한 기분에 시무룩한 얼굴로 정면을 보자 종잡을 수 없는 눈빛의 곧장과 눈이 마주쳤다. 난 아에하라와 편지를 주고받는 게 제일 재미있어.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으아. 편지를 읽고 무심코 편지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서 종이가 살짝 구겨졌다. 온몸의 열기가 얼굴로 몰려오는 게 느껴졌고 한증막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온몸이 후끈거렸다. 아마 얼굴은 삶은 문어처럼 빨개졌을 거다. 무슨 소리 하는 거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와 편지를 교환하는 게 그것도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재미있는 일이라고. 하다못해 학교 행사라든가 인생이라는 범위 안에서 찾으면 여행이나 취미생활도 있을 텐데. 왜 나와의 편지 교환이 제일 재미있는 걸까? 그래서 기쁘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야 조금은 기쁘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과장하는 건 아닌지 민망해서 못 견디겠다. 아무튼 사토가 진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 내가 남자와 좀 더 적극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타입이라면 사토의 마음을 몇십 % 정도는 더 잘 읽어낼 수 있을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반 남학생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고 말을 걸어와도 필요 이상의 대화는 하지 않는다. 쉬는 시간에 가까운 자리에 앉은 남학생과 수다를 떠는 리스를 보면 이런 면에서도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느낀다. 물론 설령 용건이 없더라도 리스처럼 친근하게 대화하고 지내는 편이 좋다는 건 안다. 하지만 리스는 예쁘고 분위기도 잘 살리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로도 자리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누군가와 친근하게 지내봤자 특별히 득될 것도 없는 데다 괜히 눈에 띄거나 반감을 살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금까지 쭉 얌전하고 평범하게 지내왔다. 요컨대 나는 제대로 가까이 지내본 남자가 정말로 가이토 정도밖에 없다는 뜻이다. 사토의 속마음에 대해 조언해줄 만한 상대는 가이토뿐이다. 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찌뿌둥하게 흐린 하늘 아래 긴 소매 운동복을 입은 축구부가 운동장을 달리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몸 만들기 훈련 코스가 늘어난 모양이다. 중학생 때 가이토가 그런 이야기를 열심히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가이토에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역시 교실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가이토와 대화하고 싶지 않고 요전에 가이토가 했던 말과 행동이 가슴속에 턱 걸려 있어서 예전처럼 소꿉친구로서 편하지가 않았다. 아까도 내가 교실을 나설 때 동아리 활동 준비를 마친 가이토가 다가왔지만 나는 가이토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리스에게만 손을 흔들었다. 후, 어쩌지?
한숨을 푹 쉬고 편지에 다시 시선을 떨어뜨리자 어쩐지 볼펜으로 쓴 글씨가 평소보다 힘없이 느껴졌다. 혹시 이걸 쓸 때 사토도 긴장한 걸까? 편지를 보자 또 얼굴이 화끈거렸다. 쑥스러움의 발치에서부터 근질근질 가려움이 밀려오길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리를 바꿔 꼬았다. 가슴 안쪽에서 밀어내듯 두근두근대는 심장 박동이 귀까지 울려 퍼졌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할수록 사토의 말이 머릿속에서 되풀이됐다. 사토는 나를 좋아하는 걸까? 나는 속으로 혼자 물어보았다. 처음에는 눈에 밟힌다고 했지만 그 뒤로는 딱히 결정적인 대사를 날리지 않았고 만나고 싶다고 했던 것도 결국 흐지부지 됐다. 사토는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의미에서 첫 편지에다 내가 눈에 밟힌다고 썼는지도 모른다. 이번에 쓴 의미심장한 한마디도 어쩌면 사토는 즐거움을 표현할 때 살면서 제일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창피한 착각을 한 셈이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남자의 마음은 너무 어렵다. 별것 아닌 내용이라면 당장 답장을 쓰겠지만 이런 이야기는 아무래도 버겁다. 그때 창문으로 어렴풋이 보이는 본관 출입문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이목을 끄는 밝은 금발을 멀리 떨어진 도서실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스기우라다. 맞다. 깜박하고 있었다. 나는 스기우라에게 용건이 있다는 게 생각나 급히 짐을 정리해 도서실을 뛰쳐나갔다. 복도를 쌩하니 내달려 재빨리 단화로 갈아 신고 밖으로 나갔다. 자, 잠깐만. 기다려. 나는 기진맥진하면서도 금색 머리칼을 향해 달려갔다. 운동장 사이, 출입문에서 교문까지 이어지는 가로수길을 스기우라는 성큼성큼 걸어갔다. 키가 모델만큼 큰 만큼 보폭도 넓은지 그냥 걸어갈 뿐인데도 따라잡기가 힘들었다. 스기우라! 허!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 소리치자 스기우라가 갑자기 돌아보았다. 그와 동시에 저녁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처럼 금색으로 물든 은행잎이 팔랑팔랑 떨어져 내렸다. 뭐냐? 그 날카로운 눈빛에 나는 순간 움츠러들었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문제하다. 학교에서 말을 붙이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외톨이 늑대 같은 스기우라에게 말을 건 것이다. 가로수길 좌우에는 운동장이 있으니 나와 스기우라의 모습이 훈련 중인 야구부와 축구부에게도 훤히 보일 것이다. 이 생뚱맞은 투쇼 때문에 나까지 문제아로 인식될지도 모른다. 할 말 없으면 간다. 잠깐만. 나는 황급히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지퍼를 열고 안주머니에서 반창고를 꺼냈다. 언젠가 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좀처럼 기회가 없었다. 이거 저번에 고마웠어. 반창고를 스기우라에게 내밀자 그는 반듯하게 잘생긴 눈을 조금 크게 떴다가 부드럽게 오므리고 말했다. 완전 칼이네. 이런 거야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잖아. 왜 웃어? 받은 건 갚는 게 당연하지. 그런 걸 보고 칼 같다고 하는 거야. 뭐? 준다니 받을게. 스기우라는 반창고를 블레이저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아이하라, 전철 타고 다녀? 응. 나도. 그럼 같이 갈까? 어쩌다 보니 스기우라와 역까지 같이 가게 됐다. 빨리 걷지 않으면 절대로 못 따라갈 줄 알았는데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나란히 걸었다. 다리가 긴 스기우라가 보폭을 조절해 내 걸음걸이에 맞춰준 것이다. 스기우라의 첫인상은 최악이었지만 몇 번 보는 사이에 무서운 이미지는 사라졌다. 말투는 좀 거칠지만 실은 다정하고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문제아라기보다는 그냥 지각 상습범, 덧붙여 땡땡이 상습범이라는 범주에 넣는 편이 어울릴 것 같다. 분명 스기우라는 싸움도 약물도 하지 않으리라. 하지만 스기우라와 함께 있느라 주변의 이목을 끄는 일은 피하고 싶었다. 안 그래도 리스라는 두드러지는 친구 옆에 있는데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는 싫다. 나는 최대한 풍파를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 보통 작은 반창고 하나를 굳이 갚고 그러냐? 스기우라가 말했다.
갚는 게 뭐 어때서? 여자는 다들 꼭 가지고 다니니까 집에 가는 길에 갚았을 뿐이야. 숨차 죽을 뻔한 걸로 봐서는 그냥 집에 가는 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여자라고 반창고를 꼭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라고. 안 가지고 다니는 애한테 실례니까 내가 여성스러운 걸로 해두자. 아, 여성스럽다느니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당황해서 부정했다. 평소처럼 여성스럽다고 평가될 만한 일면은 숨기고 싶었다. 한편으로 스기우라의 말이 왠지 가슴속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반창고를 가지고 다니느냐를 기준으로 여자다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역시 잘못됐지만 그의 눈에 그렇게 비쳤다고 생각하자 신기하게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하지만 너 손수건도 예쁜 거 가지고 다니잖아. 그야말로 아기자기한 거. 아, 아니야. 내가 무슨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 치마 주머니 좀 볼래? 스기우라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내 치마 주머니에서 분홍색 손수건이 빼꼼 튀어나와 있었다. 너무 창피하다. 언제부터 튀어나와 있던 걸까? 나는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손수건을 얼른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었다. 어차피 화장실에서밖에 안 쓰니까 손수건 정도는 예쁜 걸 가지고 다니고 싶어서 평소 레이스나 프릴이 달렸거나 작은 꽃이나 리본이 수놓인 손수건을 사용한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하얀 레이스 손수건은 어디론가 사라졌지만. 으아, 몰랐네. 알려줘서 고마워. 천만의 말씀. 해가 점점 빨리 떨어지는 계절이라 두꺼운 구름에 뒤덮인 컴컴한 하늘은 금세 어두워졌다. 학교를 나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와 함께 서 있는 인도의 가로등이 켜져서 땅바닥에 따스한 빛을 비추었다. 역까지 몇 분 안 걸리지만 혼자 집에 돌아가면 어쩐지 기분이 축 처져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가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것 같았다. 그렇다면 매일 가이토와 함께 돌아가는 리스에게는 평소 내가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는 이 몇 분이 분명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겠지. 같은 시간을 보내도 리스와 나의 행복감은 전혀 다를 수 있겠다는 걸 새삼 실감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 편지 상대는 찾았어? 스기우라가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다. 뜻밖에도 나와 사토의 상황이 신경 쓰이는 모양이다. 아니, 전혀 모르겠어. 하지만 드디어 범위가 좁아진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기까지 말하다 어떤 일이 번쩍 떠올라 머뭇머뭇 물어보았다. 저기 있지? 물어볼 게 있는데. 그게 아이하라와 편지를 주고받는 게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재미있다고 편지에 적혀 있었는데 이 말 무슨 뜻인 것 같아. 가이토에게 물어볼 수 없다면 스기우라에게 물어보자. 나는 그런 생각으로 단단히 마음먹고 말을 꺼냈다. 스기우라라면 분명 남에게 발설하지 않을, 발설할 상대가 없을, 태고, 일단 남자니까 의미 있는 조언을 해줄지도 모른다. 그야 말 그대로의 의미겠지. 하지만 돌아온 건 그 한마디뿐이었다. 말 그대로라니, 그건 당연히 그렇겠지. 그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뜻이냐고. 글쎄? 모르겠는데. 틀렸다. 스기우라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기껏 용기 내서 물었는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내용까지 밝히면서 물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대답이라서 나는 고개를 푹 떨구었다. 스기우라한테 물어본 게 잘못이었나. 좀 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한테 물어볼 걸 그랬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앞을 보고 좀 더 빨리 걸으며 말했다.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뭐라고 답장할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란 말이야. 이제 남에게 조언을 바라지 않고 혼자 어떻게든 결정해서 답장할 수밖에 없을 듯했다. 그렇게 체념했을 때 갑자기 커다란 손이 내 손바닥을 감싸는 감촉이 느껴졌다. 놀라서 옆을 올려다보자 내 손을 잡은 스기우라가 다정한 시선을 보냈다. 난 아이하라와 이야기하는 게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재미있어.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피가 폭주하듯 세차게 온몸을 돌고 마주 닿은 손에서 손으로 열기가 단숨에 전해졌다.
뭐라고?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 스기우라가 손을 탁 놓았다. 걔는 분명 너한테 호감이 있다는 뜻. 속았다. 한순간 가슴이 두근거린 걸 취소하고 싶었다. 스기우라가 갑자기 손을 잡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크게 동요했다. 나만 쩔쩔맸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가. 나는 일부러 무표정한 얼굴로 무뚝뚝하게 말했다. 부끄러워하기는. 하나도 안 부끄럽거든. 웃기고 있네. 얼굴은 빨개가지고. 시끄러워. 스기우라와 티격태격하다 보니 어느덧 역에 도착했다. 우리는 역 구내로 들어가서 개찰구로 향했다. 저기? 그러다 낯익은 사람을 보고 나도 모르게 발을 멈췄다. 에? 아니, 저기 있는 사람. 내가 응시하는 방향으로 눈을 돌린 스기우라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개찰구 옆에 곧장이 있었다. 게다가 그 옆에는 몸집이 아담한 여자가 있었다. 현대문학 사토잖아. 저 사람, 부인인가? 부드러운 밤색 머리를 느슨하게 틀어 올린 여자는 품에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다. 몰랐다. 곧장의 아내와 아이가 있었나. 평소 학교에서는 결혼 반지를 안 끼니까 분명 싱글인 줄 알았다.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순 없으니 민망하지만 들어가자. 그러자. 역개찰구를 통과하려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곧장 옆을 지나가야 하므로 우리는 걸음을 옮겼다. 스기우라 말 맞다나 선생님의 사생활을 맞닥뜨리다니 민망했지만 미소를 띤 채 아기를 대하는 곧장이 학교에서와 다름없이 온화해 보여 안심됐다. 분명 곧장은 가정에서도 좋은 아빠겠지. 거리가 있어서 띄엄띄엄 들리던 말소리가 개찰구에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뚜렷하게 들려왔다. 곧장도 빨리 좋은 사람 찾아. 알았지? 알았다니까. 행복하게 지내. 에리. 곧장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귀가 반응했다. 언제 어디서 들은 이름인지 생각하고 있다가 여자와 손을 흔들고 헤어진 곧장과 눈이 마주쳤다. 아이하라. 곧장은 구슬퍼 보이는 표정으로 옆에 있던 스기우라에게도 시선을 주었다. 이런 우연이 다 있네. 나도 전철로 통근해. 선생님, 요전에 저한테 에리라고. 그때 생각이 난 것과 동시에 무심코 말을 꺼내고 말았다. 그렇다. 에리는 내가 도서실에서 곧장을 무심코 별명으로 불렀을 때 돌아본 곧장이 내게 한 말이었다. 방금 두 사람의 대화로 추정컨대 곧장은 에리 씨와 부부가 아닌 건가? 죄송해요. 바로 사과하자 곧장은 난감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짐짓발근 투로 말했다. 들었나 보구나. 아까 그 사람은 선생님이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이야. 곧장이 선뜻 털어놓을 줄은 몰랐기에 깜짝 놀라서 한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방금 두 사람의 대화와 지금 곧장의 표정으로 미루어 보자 쉽게 상상이 갔다. 곧장은 분명 지금도 에리 씨를 좋아하는 거다. 지금도 좋아해요. 스기우라. 스기우라가 아무렇지도 않게 불쑥 그런 말을 꺼내서 내가 다 당황스러웠다. 무섭다. 문제아인지를 떠나서 질문이 너무 직설적이고 생각을 곧장 꺼내놓는다는 점이 무섭네. 글쎄다. 그런가. 곧장은 스기우라에게 화를 내지도 짜증을 부리지도 않고 변함없이 웃는 얼굴로 말을 얼버무렸다. 의일까? 곧장이 몹시 힘들어 보여서 보는 나까지 심장이 아파왔다. 곧장을 사토로 의심하는 내 개인적인 입장 때문에 이렇게까지 감정이 이입되는 걸까? 다정하면서도 생생한 활기를 띤 수업 시간의 미소와는 전혀 달라서 어쩐지 안타까웠다. 나는 불쑥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한테 무리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선생님이 무리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스기우라가 곁에 있는 탓일까? 나까지 평소보다 솔직하게 말해버렸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남의 마음을 사정없이 파헤치는 짓은 하지 않는데. 감정의 변화에 남들보다 민감해도 굳이 그걸 표현하지는 않는데. 아니라. 나는 알고 싶은 것이다.
고짱이 나를 걱정하면서 본인의 감정에는 덮개를 씌워버리는 이유를. 어른은 이래저래 제약이 많거든.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나이를 먹으면 거기에 일일이 슬프거나 아프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져. 하지만 그건 어른이라는 걸 핑계로 삼는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핑계일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감정대로 살 수 있는 건 정말로 젊은 시절뿐인걸. 너희는 실패와 후회를 경험하며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으니 지금 이 시기를 소중히 여기렴. 그런 게 어른이라면 어른은. 사토 선생님은 괴로운 심정을 어디에 푸나요? 일단 말을 꺼내자 멈출 수 없었다. 스기우라는 곁에서 묵묵히 나와 고짱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보세요, 선생님. 울고 계시잖아요. 내 말에 고짱은 멍하니 자신의 뺨을 문질렀다. 손가락에 묻은 눈물을 본 고짱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번져 나갔다. 에리 씨와 헤어지고 나서 고짱의 눈은 내내 젖어 있었다.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깨달은 고짱은 한순간 괴로운 듯 눈을 꼭 감았다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함께 쌓여 있던 감정이 흘러넘친 건지 고짱은 마치 수돗물을 세게 튼 것처럼 갑자기 빨라진 말투로 사연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사랑의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그런 이야기야. 대학교 때 가정사로 수렁에 빠져 있던 에리를 구해줬으니 에리가 계속 내 곁에 있으리라고 오만한 마음을 품었던 걸까. 설마 취직해서 서로 멀리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했으니 헤어지자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 하필이면 청혼하려고 반지를 사러 간 날에.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희미하게 떨리는 목소리가 고짱의 상처받은 마음을 대변했다. 이렇게 간추린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뭉개질 것처럼 아프니 당시 고짱의 기분이 어땠을지는 헤아릴 수가 없다. 몇 년이나 일편단심이었던 만큼 더욱더. 하필 에리가 친정에 왔을 때 이렇게 딱 마주칠 줄이야. 미안하다. 꼴 사나운 모습을 보인 데다 애당초 학생에게 할 만한 이야기도 아닌데. 내가 너희보다 훨씬 어린애 같네. 아니에요. 어른이고 아이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 학생들을 제대로 본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의외로 보는 눈이 없었네. 아이하라가 이렇게 심지가 굳은 학생인 줄은 몰랐어.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고짱이 묵묵히 내 옆에 서 있는 스기우라에게 시선을 주었다. 고짱은 어쩐지 아까보다 후련해진 표정이었다. 나 아닌데요. 얘가 변한 건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누구 말이야? 뭘 시치미를 때? 그 편지 상대가 너를 도와준 거잖아. 스기우라는 내 눈을 보고 똑 부러지는 투로 말했다. 사토가 내 변화의 원동력이 됐다는 건가? 돌이켜보면 사토 료스케 선배의 가방이 버려졌을 때도 사토 고에이 선생님이 괴로워하는 지금도 예전 같았으면 남의 일이라는 생각에 절대로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와 무관한 일에 쓸데없이 참견한들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평소 생각이나 그때그때의 심정을 마음속에 잘 갈무리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내게 됐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 의외로 기분이 좋다. 마음이 개운할 뿐만 아니라 내 뜻이 전해져 상대와 마음이 통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다. 이제부터 나와 직접 관련된 일들에서도 상황이 나빠질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솔직해질 수 있다면. 나라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살면서 자신을 성장시켜주는 사람과 만나기는 쉽지 않아. 그런 사람과의 인연은 평생 소중히 하렴. 멀어지고 나서 깨달으면 늦을 때도 있으니까. 고짱의 말이 가슴속에 푹 박혔다. 사토와의 만남은 내 인생에서 둘도 없이 소중한 사건이다. 멀어지고 나면 그때는 늦는다.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속박에서 풀려난 기분이었다. 지금 내 마음속에서 사토의 존재가 커져가고 있다는 걸, 그와 동시에 가이토를 좋아하는 기분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물론 가이토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변함없다. 하지만 순수한 사랑과는 다른 감정이 들었다. 오랜 세월 가이토와 가까이 지내다 보니 내 마음이 어느덧 집착에 가까운 감정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리스에 대한 콤플렉스로 속상하고 공허해진 마음을 가이토를 통해 채우려 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가이토에게 들어간 시간, 마음,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를 포기하기가 어려워졌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더 이상 가이토를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자 마음이 확 가벼워졌다. 이만 가봐야겠어. 여러모로 민망한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워요. 고장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화면을 보더니 그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다. 고장은 사토 선생님은 사토가 아니었다. 사토는 스마트폰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사토와 달리 1인칭으로 보쿠 별표를 쓰는 것도 지금 생각하면 사토가 아니라고 추론할 수 있는 요소였다. 별표 일본에서 남자가 사용하는 1인칭 중 하나. 사토는 오레를 사용한다. 선생님께 너무 건방지게 충고했나. 멀어지는 곧장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만 불안해졌다. 나도 내가 교사의 일에 참견하고 나설 줄은 몰랐다. 야, 너 좀 멋지다. 그때 스기우라가 불쑥 말했다. 너, 놀리지 마. 진짜야. 난 거짓말 안 해.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겠지. 야,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이냐. 스기우라가 내 머리를 살짝 쥐어박으려 하길래 나는 주먹을 피하면서 별 생각 없이 물어보았다. 저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글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어른이 된다고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넌 어때? 난 내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 내게 학교는 너무 좁고 답답하고 종종 피곤한 곳이거든. 빨리 어른이 돼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었지. 하지만 어른도 편하지만은 않은가 봐. 나는 앞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야 내가 하기 나름이겠지. 어른이 된다고 반드시 자유로워진다는 보장은 없어. 스기우라는 장난기 없는 표정으로 내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의 옆얼굴은 어른스러워 보이는 한편으로 사그라들 것처럼 허전하기도 했다. 자, 우리도 이만 가자. 아, 응. 나는 스기우라를 따라 개찰구를 통과했다. 우리는 전철이 올 때까지 잡담을 나누고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스기우라가 연락처를 달라고 했을 때 나는 우리가 연락할 일은 없을 거라고 거절했지만 또 남자 마음을 모르겠을 땐 어쩌려고 나는 스기우라의 구슬림에 넘어가서 연락처를 교환했다. 이리하여 사토 찾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잡힐 것 같아서 막상 손을 뻗으면 순식간에 빠져나가니 손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기분이다. 쫓아갈 수 없다. 다다를 수 없다. 사토의 정체를 언제 알아낼 수 있을까? 앞이 깜깜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초조해하지 말고 편지를 계속 교환하며 실마리를 찾는 것뿐이다. 일단 빨리 답장을 쓰자. 어떻게 사토를 찾아낼지 고민하는 건 그 다음이다. 나는 사토가 궁금하다. 사토에 대해 알고 싶다. 좀 더 그 애와 가까워지고 싶다. 지금까지는 그게 단순히 사토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었다. 아무것도 몰랐던 나는 정말로 태평했었다. 지금까지는.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